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 시간 많이들 바쁘실 거고, 저도 7시면은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저도 한 7시 40분 정도면은 출근을 합니다. 회사가 9시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시는 사실 7시에서 이제 이 9시 사이에는 그 사람에 따라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시간이 남는 이제 이동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집중도 잘 돼요. 제가 해본 경험, 제가 이제 해본 바로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5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는 52번서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고 52번서부터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41번 옥내에 시사라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최소 단면적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0.75mm 스퀘어. 42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 애자 사용 배선 시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절연전선인 DV 전선을 사용한다. 43번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2kW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이다. 수용가의 상호간 부동률은 얼마인가? 답은 1.04.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 차단기는 전격 전류 50A일 때 전격 전류의 1.3배 전류를 통한 경우 몇 배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63A 이하냐 초가냐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초가면은 120분, 이하면은 60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5번 금속광 공사에서 금속광과 접속함을 접속하는 경우 노가우 구멍이 금속광보다 클 때 사용하는 부속품은 답은 링 리드셔. 46번 접지 저항 저감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저치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이게 감소시키면 안 되고 넓혀야 돼요. 크게 만들어야지 이제 접촉 저항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47번 일반적으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발판 못 등 지퍼선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에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1.8m 미만의 시설하에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지금 요거 중간에 이제 혹시나 이제 15년도부터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제가 이 용어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마다 사진 넣어서 설명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5년서부터 보시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중간에 보면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아요. 따로. 또 필요할 경우 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하지 않으니까는 처음부터 이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5년도부터 쭉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8번 배선용 기구인 COS의 용도를 알맞는 것은 답은 1번이죠. 배선용 변압기의 1차 측에 시설하여 변압기의 단랍보용으로 쓰인다. 49번 정커션 박스 내에서 절연전선을 직고리 접속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답은 와이어 커넥터죠. 박스 내 직고리 접속을 하고 와이어 커넥터로 연결을 하고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마무리한다고 수십 차례 얘기했어요. 50번 옥내 배선 공사할 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2.5죠. 제어선 같은 경우는 1.5. 그 외에는 2.5 최소 굵기인 거예요. 2.5예요. 51번 죄송합니다. 침이 잘못 생겨져 가지고 51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이죠. 2m 이하. 오늘의 이제 진도,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52번서부터요. 금속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이거 뭐 여러 번 나왔어 가지고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몰드공사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절연전선, OW 전선은 제외일 것. 근데 OW 전선과 DV 전선이 제외인 건 뭐예요? 애자사용공사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그 100%가 OW 전선 제외예요. 관공사나 뭐 이런 공사자 나오는 것들은. 2번 몰드 안에는 접촉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3번 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 50mm 이하, 두께는 0.5mm 이상 사용. 이상 이하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금속 몰드는 접촉공사를 해야 되고요. 5번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설치를 하고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3번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과 P 및 CD 간의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한번 볼까요? 14, 16 있고요. 22, 28 있고요. 36, 38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38, 38 광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가래 갖고 P, CD가는 38 광대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네요. 54번 연픽 케이블이 구부러지는 곳은 케이블 바깥지름은 최소 몇 배 이상의 반지름으로 구부려야 하는가? 답은 이제 12번이죠. 12번. 12번인데 이제 금속관에 넣어 시공하는 경우는 1500으로 해야 되고요. 금속관에 넣으니까 그 I 값이 더 이제 커져야 되잖아요. 똑같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필 케이블이 구부러지는 곳의 케이블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의 반지름으로 구부려야 한다. 연필 케이블을 금속관에 넣어 시공하는 경우는 15배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그래서 기본은 12. 여기서 문제에서 뭐 금속관 안에 넣는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기본은 12배 이상의 반지름으로 구부려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금속관에 넣어서 이제 구부리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서 나왔다. 단서가 이제 달려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15배로 하셔야 되는 거죠. 12, 15, 12, 15, 6, 8 뭐 이런 것도 있고 12, 15도 있고 0.8배, 1.2배도 있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별도로 정리할 때가 있긴 할 건데요. 55번 다음 중 전선이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도전율이 클 거, 그쵸? 2번 기계적인 강도가 커야 되고 맞고요. 비중이 작아야 되죠. 그다음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선의 구비 조건 암기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1번 도전율이 클 것, 즉 고유저항이 작을 것. 도전율과 이제 고유저항은 이제 좀 이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율이 크면은 고유저항은 낮아야 되고 고유저항이 크면은 도전율은 작은 거죠. 도전율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전기를 더 잘 흐른다는 거고 저항이 크다는 거는 전기를 잘 못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전류를 잘 흐르냐 뭘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전율과 고유저항이 이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전율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거, 고유저항은 못 흐르게 해주는 거.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구리선과 플라스틱과 어떤 게 전기가 더 잘 흐르겠어요? 당연히 구리선이겠죠. 그럼 구리선은 도전율이 좋은 거고 플라스틱은 도전율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은 고유저항 플라스틱은 고유저항이 큰 거고
구리는 고유장이 낮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비중이 작을 것. 비중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우리가 이제 무게가 크게 되면은 우리가 경관, 그러니까 지지물에서 지지물로 연결해서 거쳐서 갈 적에 무게가 크면은 처짐이 더 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강한 물질을 써야 될 거고, 이제 기계적 강도가 더 우수한 거를 찾아서 물질을 써야 될 거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나 작은 게, 비중이 작은 게 좋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전기에서 쓰는 거는 구리도체와 알루미늄 도체, 그 다음에 이제 회로 기판에는 우리가 은도금한 거를 이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접촉면에 이제 도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 이제 구리와 알루미늄을 쓰고 있다, 우리 전기에서는. 근데 도전율이 어떤 게 더 크냐? 구리가 더 높다. 근데 구리를 안 쓰고 왜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가 생기냐? 일단은 부스바를 만들 적에도, 모선의 부스바를 만들 적에도 정류형 이제 변압기에 이제 우리가 인버터로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 이제 정류기로 들어갈 적에, 정류형 변압기에서 정류기 판넬로 들어갈 적에 전류가 엄청 커요. 근데 그거를 구리로 만들게 되면은 비중 때문에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굵기를 만들게 되면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지지나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제 진동이, 우리가 이제 못 느끼는 그런 진동들이 이제 우 하면서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동에 대한 이제 문제도 있고, 또 부스바에는 대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게 접촉면에 대한 이제 용접 부분에 대해 이제 그 연결 부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가벼운 거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계적 강도가 클 거. 이게 줄이 아까쯤에 지지에서 지지물 사이에 1km씩 이렇게 전선을 이제 경관 사이, 이제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1km씩 벌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고정했을 적에 이렇게 벌려졌을 때 처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무게가 엄청나게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좌우측 지지물의 인장력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전선이 기계적 강도가 작은 거는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클 거, 그다음 내구성이 있으면 좋고요. 내구성이나 뭐 기계적 강도랑 비슷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일 거. 왜냐면 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케이블이나 이런 전선에 쓰는 컨덕터 같은 경우, 즉 도체는 우리가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이제 플랜트를 설계를 해서 뭐 케미칼이나 이제 파워 플랜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변압기랑 차단기, 다음으로 이제 비싼 게, 이제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게 케이블류들이에요. 전선 케이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답은 비중이 작을 건데 클 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년 2회차 5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6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